닥터둠 마크 파버.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는 모두가 축제를 즐길 때 혼자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고 시장이 광기에 휩싸일 때 냉정하게 출구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때로는 미치광이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될 때마다 세상은 경악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크 파버. 별명은 닥터둠입니다. 지금부터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월스트리트를 거쳐 아시아의 심장부에서 세계 금융을 읽어내는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1장 스위스 알프스의 소년. 1946년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유럽. 스위스 취리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세계 금융계를 뒤흔들게 될 마크 파버였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알프스의 만년설, 정밀한 시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들. 스위스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립을 지키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온 나라였습니다. 어린 마크는 바로 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인 특유의 실용주의와 보수적인 금융 철학은 어린 마크의 뼛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절대 빚을 지지 않았고 금을 신뢰했으며 정부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훗날 그의 투자 철학의 뿌리가 됩니다. 취리히의 거리를 걸으며 어린 마크는 수많은 은행들을 보았습니다. 세계 각지의 부호들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러 오는 곳.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부가 어떻게 보존되는지를 그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매료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였습니다. 마크는 어릴 때부터 역사책을 탐독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네덜란드 튤립 버블, 남의 회사의 몰락, 프랑스 혁명 전야의 경제 붕괴. 그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제국은 부채로 무너지고 버블은 반드시 터지며 인간의 탐욕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을, 역사를 모르는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 훗날 그가 수없이 인용하게 될 이 문장의 씨앗은 바로 이 시절에 뿌려진 것입니다. 취리히 대학교에 진학한 마크는 경제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불과 24세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입니다. 그것도 최우수 성적으로요. 젊은 박사 마크 파버 앞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 대형 투자은행, 명문 대학 교수직,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안전한 스위스를 떠나 세계로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2장 월스트리트 그리고 첫 번째 교훈. 1970년 마크 파버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가장 야심찬 젊은이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마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화이트 웰드 앤 컴퍼니라는 투자은행에 입사했습니다. 처음 월스트리트에 발을 디딘 마크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스위스의 신중하고 보수적인 금융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월스트리트는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거대한 도박장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취해 있었고 레버리지를 사랑했으며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낙관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젊은 마크는 이 광경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웠습니다. 시장의 광기를, 군중 심리를, 그리고 그 광기가 어떻게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그러나 진짜 교훈은 1973년에 찾아왔습니다. 1973년 석유 파동.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자 세계 경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인플레이션은 치솟았으며 사람들의 자신감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마크는 이 광경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트레이더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모습,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
시스템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는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때 그의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 읽었던 역사책의 페이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로마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제국이 무너졌던 것처럼 현대 경제도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 역사는 반복된다. 다만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다. 이 깨달음은 그의 평생 투자 철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3장 아시아 새로운 무대. 1973년 마크 파버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월스트리트를 떠나 홍콩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당시 홍콩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 작은 섬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독특한 교차점이었습니다. 규제는 최소화되어 있었고 세금은 낮았으며 기업가 정신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양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의 주류 투자자들은 아시아를 개발도상국, 위험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투자란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크 파버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수억 명의 근면한 인구,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무엇보다 성장에 대한 갈망. 그는 확신했습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홍콩에서 그는 아시아 전역을 누비며 투자 기회를 찾았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대만. 그가 방문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현지인들과 어울리고 공장을 방문하고 거리를 걸으며 경제의 맥박을 직접 느꼈습니다. 이 시기에 마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책상에 앉아서는 진짜 세상을 알 수 없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스프레드시트와 보고서만 보며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현장 중심의 접근법은 그를 다른 투자자들과 차별화시키는 핵심 무기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그의 아시아 투자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장에서 그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시아 전문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크 파버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그의 또 다른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재앙을 예측하는 능력이었습니다. 4장 블랙먼데이의 예언자. 1987년 여름.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연일 상승했고 투자자들은 환희에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크 파버는 불안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주가 수준은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투자자들의 낙관론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레버리지는 위험 수준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새로 등장한 포트폴리오 보험이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보험은 당시 첨단 금융 기법으로 각광받던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시장이 하락할 때 자동으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제한한다는 개념이었죠.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은 이것이 리스크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크 파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출구를 향해 뛰면 어떻게 될까? 그는 이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을 간파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포트폴리오 보험 시스템들이 일제히 매도 주문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 매도 압력이 시장을 더 떨어뜨리고 그러면 또 다른 매도 주문이 나오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었습니다. 1987년 10월 마크 파버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주식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고 미국 경제는 탄탄해 보였습니다. 비관론자의 허튼 소리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역사는 그날을 블랙먼데이라고 기억합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만에 22.6% 폭락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일일 하락이었습니다. 수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트레이더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마크 파버가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포트폴리오 보험 시스템들이 일제히 매도 주문을 쏟아냈고 시장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이 오히려 재앙의 촉매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마크 파버의 이름은 월스트리트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불가능을 예측한 남자, 군중을 거스른 남자,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닥터둠, 재앙의 박사, 5장 닥터둠의 탄생. 블랙먼데이 이후 마크 파버의 명성은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닥터둠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예측 성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관된 투자 철학과 세계관 때문이었습니다. 마크 파버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대해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정부는 항상 돈을 찍어내는 유혹에 빠지고 중앙은행은 단기적 해결책을 위해 장기적 재앙의 씨앗을 뿌리며 투자자들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1990년대 그는 일본 버블의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믿을 수 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일본 기업들은 세계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도쿄 항공의 땅값이 캘리포니아 전체의 땅값보다 비싸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마크 파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버블입니다. 그리고 모든 버블은 터집니다. 1990년 일본 버블이 붕괴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폭락했고 부동산 시장은 붕괴했으며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은 20년이 되었고 30년이 되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마크 파버는 이를 예견했습니다.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시아의 호랑이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통화는 폭락했고 기업들은 도산했으며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과도한 부채, 고정환율, 그리고 맹목적 낙관론. 재앙의 레시피였습니다. 마크 파버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의 비관론은 단순한 염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면 비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9년 마크 파버는 자신의 뉴스레터를 창간했습니다. 제목은 글룸, 붐앤드 둠 리포트였습니다. 우울, 호황, 그리고 파멸 보고서. 제목부터가 그의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뉴스레터는 곧 전 세계 투자자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마크 파버 특유의 신랄한 분석과 역사적 통찰, 그리고 주류와 다른 시각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6장, 금을 사라. 2000년대 초반. 마크 파버는 또 한 번 대중의 조롱을 받을 각오로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금을 사십시오. 지금 당장. 2000년 금 가격은 온스당 약 $280 수준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락세를 걷던 금은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잊힌 자산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금을 야만적 유물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현대 경제에서 금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크 파버는 완전히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한 후 연준은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마크 파버는 경고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진짜 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진짜 돈은 금이었습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저장해왔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중세에도 산업혁명 시대에도 금은 어떤 정부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금의 가치입니다. 2000년대 내내 마크 파버는 금 투자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온스당 $500, 2008년 $1000,
2011년 1,900달러. 10년 만에 금 가격은 거의 7배 상승했습니다. 마크 파버의 조언을 따른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크 파버가 금을 추천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종이 화폐는 결국 그 본질적 가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종이의 본질적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말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화폐가 등장했다가 가치를 잃고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데나리우스, 독일의 마르크, 짐바브웨 달러. 하지만 금은 살아남았습니다. 마크 파버에게 금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한 통화 정책에 대한 보험이었습니다. 7장 2008년 세계가 무너지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158년 역사의 미국 4위 투자은행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AIG, 메릴 린치, 베어 스턴스. 거대 금융기관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신용시장은 얼어붙었으며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마크 파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년 전부터 이 위기를 예고해왔기 때문입니다. 2006년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역사상 가장 큰 버블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시한폭탄입니다. 이것이 터지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미국 금융 시스템은 세계 최고다.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이 리스크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마크 파버는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버블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믿음 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버블은 같은 방식으로 끝납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마크 파버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걱정을 했습니다. 위기에 대응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취한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를 필두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국채를 무제한 매입했습니다. 마크 파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부채로 만든 위기를 더 많은 부채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문제를 미래로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올 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의 비관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8장 역발상 투자자. 마크 파버의 투자 철학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투자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군중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살 때 팔고 모두가 팔 때 사는 것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믿을 수 없이 어렵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군중을 따르도록 진화했습니다.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두가 주식을 사며 돈을 벌 때 혼자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팔 때 혼자 사는 것은 미친 짓처럼 느껴집니다. 마크 파버는 이 고통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나는 외로움에 익숙합니다. 진실은 대개 불편하고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친구가 줄어듭니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역발상 철학은 단순히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분석과 역사적 통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군중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시장은 인간 감정의 집합체입니다. 탐욕과 공포가 가격을 움직입니다. 탐욕이 극에 달하면 버블이 형성되고 공포가 극에 달하면 패닉이 발생합니다. 두 극단 모두 기회입니다. 그는 버블의 징후를 읽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미디어의 열광적 보도, 일반인들의 투자 참여 증가,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주장의 확산, 그리고 비판자들에 대한 조롱. 택시 기사가 주식 추천을 시작하면 팔 때입니다. 그의 유명한 격언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패닉의 징후도 있습니다. 미디어의 비관적 보도 일색, 투자자들의 대량 이탈, 끝장이다라는 주장의 확산.
이때가 바로 사야 할 때입니다. 둘째, 그는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십시오. 고전적인 조언이지만 마크 파버는 이를 더 확장했습니다. 주식, 채권, 현금, 금, 부동산. 그리고 여러 나라에 분산하십시오. 한 나라가 무너져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는 특히 미국 중심의 투자에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영원히 세계의 중심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도 스페인도 영국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셋째, 그는 장기적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기계입니다. 인기 있는 것이 오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은 저울입니다.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르쳤습니다. 시장이 자신의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분석이 옳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단 그 분석이 정말 옳은지 끊임없이 재검토해야 합니다. 9장 치앙마이의 현인. 현재 마크 파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태국 치앙마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왜 치앙마이일까요? 화려한 홍콩이나 역동적인 싱가포르가 아니라 태국 북부의 조용한 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대도시의 광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치앙마이는 평화롭고 사람들은 친절하며 삶의 비용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나는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크 파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전 세계 뉴스를 확인합니다. 금융시장, 정치 상황, 지정학적 움직임. 그는 모든 것을 주시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투자란 단순히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매달 글룸, 둠앤드둠 리포트를 발행합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그의 분석은 날카롭고 그의 경고는 신랄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CNBC, 블룸버그, 각종 팟캐스트와 인터뷰. 그는 자신의 의견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TV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나갑니다. 듣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물론 그의 모든 예측이 맞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2010년대에도 여러 번 시장 붕괴를 경고했지만 주식시장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비판자들은 닥터 둠은 맨날 둠만 외친다고 조롱했습니다. 마크 파버는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시장이 오르는 것이 내가 틀렸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버블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터집니다. 문제는 언제냐입니다. 그리고 그 언제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신도할 수 없다고. 나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확률을 계산할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명백합니다. 10장 닥터 둠이 전하는 메시지. 마크 파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역사를 공부하라. 마크 파버가 시장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 덕분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버블은 반복되고 위기는 되풀이됩니다. 다만 이름과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역사를 알면 패턴을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군중을 의심하라. 모두가 동의할 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십시오. 합의는 종종 위험의 신호입니다. 모두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군중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군중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몰릴 때 반대쪽을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리스크를 관리하라. 마크 파버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잘못되면? 이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분산 투자, 현금 확보, 그리고 금 같은 안전자산. 이것들은 보험입니다. 평소에는 불필요해 보이지만 진짜 필요할 때 생명줄이 됩니다. 넷째, 독립적으로 사고하라. 마크 파버는 주류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분석을 했고 자신의 결론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외로웠을 때도 조롱받았을 때도 독립적 사고는 쉽지 않습니다. 정보를 직접 찾고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능력은 없습니다. 다섯째, 겸손하라. 마크 파버는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언자가 아니라 확률을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겸손함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오만함은 치명적입니다. 내가 항상 옳다고 믿는 순간 파멸이 시작됩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지금까지 닥터 둠 마크 파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그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의 예측이 모두 맞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비관론이 때로는 과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역사를 잊지 마라. 군중을 맹신하지 마라. 최악에 대비하라. 독립적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이 교훈들은 투자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새로운 버블이 형성되고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닥터 둠의 경고가 또다시 현실이 될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로 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준비된 자는 기회를 잡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희생됩니다. 마크 파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